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파이널 리서치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월요일 주가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고 화요일에는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또 한 번의 휘청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힘들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력한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AMD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빅테크주들이 하나하나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AMD 4분기 실적 양호했습니다. 컨센 이상이었으나 향후 가이던스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지난 4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5%나 더 빠질 거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17%의 폭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10% 가까이 밀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 넘게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상황이죠. 아울러서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빠졌습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이란의 그 무인기 폭파 사건도 있었고요. 또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다시 한번 공습을 하면서 환율도 튀고 유가도 튀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붕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로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이 비트코인 5만 달러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간밤에 언급을 했습니다. 7만 달러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이 자금 조달은 힘들어질 것이고 6만 달러대로 떨어진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현재 이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다. 5만 달러대로 떨어진다면 금과 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자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자체가 굉장히 강해질 거다. 그러면서 연쇄적인 이 급락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모양새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내 증시 너무나 무거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필두로 오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개파락 출발이 됐는데요. 이 장중에는 3%가 넘어가는 하락세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가 거세게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습을 받았죠. 월요일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우리 개인들이 무려 5조 5천억 원가량을 베팅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시장이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이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또 한 번 4조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이 매수의 적기일지 아니면 추세의 전환의 시그널이 오늘장에서 나온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파이널 리서치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그 전략들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너무나 힘든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호재성의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의 미운오리였었던 파운드리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듯합니다. 지난해 이제 그 파운드리 공개했습니다. 이나노 1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공개를 했었죠. 이를 통해서 엑시노스 2600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6 시리즈의 일부 시리즈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습니다. 멀티코어 부문이라고 하는데 앱을 동시다발적으로 구동을 했을 때 그 발열이라든지 구동성, 지속성을 체크하는 부문인데요. 퀄컴을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난번 이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이나노 공정, 그러니까 파운드리 관련해서 2025년 대비해서 우리는 130%의 이 수주 규모를 늘릴 것이다라는 이 삼성 측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유가 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테슬라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수주 소식을
소식을 알려오긴 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와 22조 규모의 AI6 칩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로써 삼성전자 분위기가 변화가 감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간 참 아픈 손가락이었었던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주가에 엄청난 리레이팅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다음 판 보실까요? 삼성의 파운드리 일부 공정 가격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업계에서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4나노, 8나노 공정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파가 꽉 차서 만들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지금 협력사에는 10% 인상 가능성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능을 우선시하는 고객은 4나노를 그리고 가격을 우선시하는 고객은 8나노를 택해서 칩을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나노, 8나노는 수율 문제는 다 잡혔고 수율 안정화를 넘어서서 지금은 성숙 공정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간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TSMC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또 TSMC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파운드리로는 세계 1위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는데요. 연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최고 20% 가격의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립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대 10%로 인상을 하게 된다 해도 결국에 20%를 올리게 되는 TSMC, 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또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파운드리 관련해서 또 어떤 호재성의 뉴스가 계속해서 전달될지 우리가 잘 참고해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텔까지 탈 엔비디아 가세한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뚝 떨어졌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탈 엔비디아가 뉴 노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쌓아 올린 엔비디아의 제국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GPU 없어서 못 팝니다. 그렇다 보니 폭발적인 수요에 지금 엔비디아의 GPU 하나당 수천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도 못 살 지경이니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칩을 양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텔 지금 립부탄 CEO가 지난 3일에 있었던 이 AI 서밋에서 GPU 사업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은 CPU의 절대 강자잖아요. 이 GPU로는 엔비디아에게 제대로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1.4나노 파운드리를 하반기에 양산을 해서 우리가 GPU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라는 그 공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텔 측에서는 GPU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늘장에서도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픈 AI는 최근에 인텔과의 그 금이 같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오픈 AI,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빅테크 기업과 손을 잡고 자체 칩을 만들 것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엔비디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구글은 이 작년 11월에 7세대 AI, 이 아이언우드 TPU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아이언우드 8세대가 공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달이죠. 마이야 200을 공개했습니다. 이 마이야 200에는 이 SK하이닉스의 HBM이 독점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호재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저가 매수세를 나서야 될까? 아마 서학개미 분들은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최근 들어서 서학개미들은 짐을 싸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지금 국장이 짱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엔비디아 어떻게 봐야 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1월 들어서 서학개미들은 3,500억 원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이슈까지 챙겨보면서 오늘 반도체 잠시 후에 또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쉬다 보니까 확실히 테마성의 종목 군단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오늘은 중국 소비주가 활발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주 하면 호텔이라든지 여행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가 있겠습니다. 이 관련된 섹터들이 모두 다 오늘 상승부를 강하게 또 켜주고 있어서 이 같은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세의 수급이 쏠리는 부분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 안 앞둔 명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둘 다 큰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세가 오늘은 이쪽으로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차를 쓸 수 있게 된다면 최장 9일간 또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기회를 우리 국내 국민들이 놓치지 않겠죠. 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작년보다도 이러한 이 여행의 수요가 점점 더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시간 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보이면서 여행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춘절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울 호텔이 점점 더 이 공급량보다 수요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호텔의 평균 객실 요금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텔 관련주 중에서 증권가는 GSP&L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목표 주가 줄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이번 주 내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 GSP&L이 갖고 있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를 주목을 많이 하던데요. 최근에 2천억 원을 들여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쯤에 영업을 재개했는데 그 때문에 약간의 적자가 나타났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흑자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웨스틴 라인에서만 2025년 대비 올해에는 500억 원 내외의 이익 개선이 돋보인다라고 하고요. 지금 GSP&L이 갖고 있는 호텔 라인들이 굉장합니다. 파르나스라든지 웨스틴 같은 이 호텔이 올해 좀 호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GSP&L이 갖고 있는 제주도 내의 호텔 역시나 제주도 내에 지금 내국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도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낮게는 69,000원 그리고 높게는 76,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점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안에서도 GSP&L이 호텔 관련주 안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소비주 안에서 또 한 번 베팅해 볼 만한 관련주들 바로 이 카지노주가 되겠는데요. 사실 그동안 백화점, 유통이라든지 호텔 관련주 대비 카지노주의 주가는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부터 키 맞추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카지노 대장주 세 종목 중에서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이 좀 돋보입니다. 각각 두 종목 다 1,000억 원 넘게 올해 매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로는 각각 이렇게 좀 짚던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B가 대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고 효과가 톡톡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지가 상당히 좋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VIP 위주로 이렇게 좀 마케팅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비중을 늘려왔던 전략들이 비수기에도 유효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GKL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 개발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아쉬운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VIP를 좀 잡지 못했습니다. 카지노 외에 호텔이라든지 다른 유인책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에 비해서 격차가 좀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 증권가의 시선까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그럼 현 시점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 주 동안 변동성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1월 동안 많이 올라왔던 만큼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이번 주 내내 매수 사이드카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 한 번에 볼 수 있는 주였는데요. 오늘 또 한 번 크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도 우하향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서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내려갔고요. 현 시점에서는 5,177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3.6% 거의 4% 바라보는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1,112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3.2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 안으로 그래도 기관이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매도세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외국인 안에서 또 4조 원 넘게 덜어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고요. 자, 오늘 같은 시장 안에 개인은 역시나 담아내는 모양새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조 5,857억 원 정도 담아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수급 상황이 똑같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각각 3천억 원대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만이 홀로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선물시장 안에서는 기관만이 2조 6천억 원 넘게 매도세, 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 빨간불을 켠 종목은 보기가 참 힘든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 안에서 반도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만큼 우리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투톱도 여지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향세를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5.26% 하락폭을 키우면서 16만 원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90만 닉스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었던 SK하이닉스도 동일하게 5%대의 하락률 보여주면서 현재 85만 원 또 니탈을 한 상태고요. 그나마 자동차 쪽이 낙폭이 조금 비교적 덜한 것 같습니다. 3.37% 하락. 그리고 2차 전지단도 그렇게까지 비교적 큰 하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74% 하락하면서 39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선 그리고 방산 쪽 분위기가 살짝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는 떨어지고요. 오늘 HD현대중공업이 밀려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에너지주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크게 빠지면서 6% 가까이 빠지고요. 9만 원 지켜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SK스퀘어가 6.68% 크게 빠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93%로 하락률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이 그래도 비교적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지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2차 전지단도 4, 5%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좀 리스크 때문에 알테오젠이 크게 빠졌다가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도 4.3% 크게 빠지면서 40만 원 이탈한 37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의 하향세도 돋보이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6%대 그리고 삼천당 제약 지금 5.94% 떨어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는 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좀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 5%대의 빨간불을 켠 모습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리논공업이 크게 빠졌다가 오늘은 1.93% 그나마 어제에 비해서 조금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 이어서 HLB, 리가켄바이오 역시나 4% 그리고 1.72%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주 그리고 현재 시황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이널 리서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익의 고도화 노려보는 파이널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팀장님 오늘 시장 진단이 시급합니다. 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낙폭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증시 다른 증시 대비해서 오늘 국장이 좀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시장 저가 매수세 나설 자리인지 아니면
이제 월화와는 다른 좀 어느 정도 추세의 전환 시그널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담아가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 좀 생각 들고요. 이 강세장의 유통기한은 저는 한참 더 남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만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또 따르자 보면은 뭐 변동성이 그만큼 이제 뒤따라오면서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이렇게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마디 지수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뭐 변동성, 뭐 조정, 반등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00포인트의 1%는 과거 2,500포인트에서 2%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주식하면서 뭐 한 1, 2%, 2, 3% 이 정도의 변동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또 빠르고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이게 멀미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인상 깊은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세장의 유통기한을 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불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끝난 거 아니냐? 뭐 설 끝나면은 또 약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통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뭐 코로나 시절도 있었고 예전에 뭐 2007년의 강세장 또 2010년도 뭐 차화정 강세장을 다 봤더니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4개월까지도 가는 이제 그런 통계를 확인했어요. 물론 이게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기간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보통 짧아도 1년 반, 길면은 뭐 27개월까지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리 못해도 올 하반기까지는 강세장의 유통기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내년 중반기까지도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걸 보더라도 강세장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괜히 주도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또 자동차를 비롯한 로보틱스, 그다음에 조방원 이런 주도주의 위상이 꺾일 만한 조짐은 그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크 종목들이 좀 약세로 좀 보이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긴 했습니다만 미국도 시장의 하락이 아니죠. 테크 종목들의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좀 AI 우려, 옛날 딥시크와 같은 약간 그런 우려와 비슷한 게 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로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장의 분위기, 뉘앙스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드시 저는 저 섹터들을 이 시장이 끝날 때,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한 켠에는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과거에 이제 코스피 시장 또 코스닥 시장의 주도권은 뭐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피 뭐 2,000포인트 또 코스닥 뭐 600, 700 이런 시점에는 거래 대금이 뭐 10조, 15조 이 정도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혹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것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만 지금은 뭐 지금 뭐 100조가 넘어가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 나오고 대부분의 어떤 좀 거래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는 유동성은 개인들의 그런 좀 자금이고 거기에 또 ETF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강세장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는 상상력 그리고 베팅력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홀딩력 요 3가지를 얼마만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그래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아니면 시장 대비 내 계좌가 늘 멀리 있는가를 좌우할 그런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 좀 거칠게 나오긴 합니다만 길어야 내일 정도까지의 좀 거친 조정이라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이 좀 가격 하락 시점을 평소에 좀 편입하고 싶었던 종목들 그리고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싶었던 종목들을 사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제대로 파랑새를 날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하락을 보고 또 최근의 변동성을 보고 걱정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강세장의 유통기한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뭐 하반기까지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포트에
반도체 하나쯤은 꼭 품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시황 점검하면서도 드는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조선도 챙겨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로봇이 강했었고 조선은 소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조선에 대한 기대감, 캐나다 잠수함 모멘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성에 그 기대감이 있는 그 뉴스는 있습니다만 잘 안 가서요. 조선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원전하고 좀 비슷했죠. 이게 다 좋다고 하는데 뭐 주가는 안 움직이고 수주도 안 나오고 네. 뭐 전망은 계속해서 좋다라고만 하고 있는 그런 좀 인지 부조화의 그런 좀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설 연휴 전후에서 조선 쪽의 수주가 상당 부분 이제 다시 나오지 않을까,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만한 섹터다. 조금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조금 더 관심의 어떤 게이지를 높일 만한, 그 수준을 높일 만한 이제 그런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조선주가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만 그래도 종합 주가 지수 대비 1월달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2배나 높게 올랐더라고요. 뭐 네. 20% 정도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업종 지수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속도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다른 거에 좀 묻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LNG선의 발주, 그리고 MRO와 또 잠수함, 뭐 앵커께서 보셨던 그런 방산 분야, 이런 것들의 수주가 조금 이제 답보 상태인 게 주가의 좀 폭발적인 상승을 좀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작년에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가졌었던 LNG 운반선 경우에는 오히려 발주가 줄었습니다. 32척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뭐 지금 60% 가까이 도리어 좀 감소를 했고, 뭐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해운사들의 발주가 좀 더뎌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LNG 사업 규모나 이런 좀 변수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런 발주를 내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주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높여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지금이 좀 기회 시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전과 동일하게 수주 뉴스만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수주 소식은 뭐 설 전후로 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 주신 거고, 그럼 역시나 수주가 나왔을 때 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압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역시 이제 수주라고 하면 좀 비싼 값에 고부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LNG 운반선이 좀 될 수 있겠고, LNG 운반선에 좀 특수성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더 받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 함정 건조와 또 이제 MRO 관련된 이제 그런 멀티플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승력이 더 높게 나타나겠죠. 일단 2022년에 수주했던 물량, 그러니까 좀 싼 값에 수주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좀 됐고, 20% 이상 비싼 값에 수주를 했었던 2023년 이후에 수주 말렸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 건조에 나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회계적인 이익도 작년과는 다르게 빨리 올라올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LNG선도 올해는 100척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방산, 뭐 LNG 모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1, 2위답게 아무래도 이제 조선 업종의 선두에 또 네. 선도적인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뭐 기자재도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좀 나는 그냥 ETF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유용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좀 이렇게 좀 선별된 이렇게 종목들이 선별된 ETF들도 잘 이렇게 좀 높게 우리가 좀 유용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과 LNG를 통해서 이제 멀티플을 확장할 수 있는 종목들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럼 조선 기자재까지 뭐 역시나 기대를 해볼 법 하겠어요? 조선주와 더불어서요? 네, 뭐 조선 기자재 쪽은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피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엔진도 있겠습니다만 엔진 정도로만 기자재는 이렇게 너무 많은 종목으로 좀 확대하기보다는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주를 하지 않더라도 중국 뭐 조선사들도 우리나라 쪽에 이제 엔진
대한 발주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정도까지 확장을 하시려면 저는 엔진 정도까지만 네. 한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엔진까지 여러분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제부터 핫했던, 오늘은 좀 쉽니다만 태양광 관련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향 전력 쇼티지로 이어지면서 원전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태양광인 걸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 CEO도 태양광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어제 국내 증시 안에서 태양광주들의 랠리가 이어졌는데 이제 원래 태양광주 재생에너지 쪽은 정치 테마주로 네.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지금 물불을 가려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트리거가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신재생의 그런 멀티플 그런 밸류가 아니라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의 밸류를 끌어다가 태양광이 만나다 보니까 어제 그제 이틀 정도 굉장히 강한 좀 폭발력을 좀 냈던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일부 태양광 종목들의 회복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봤을 때는 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건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확장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특히나 AI로의 확장성을 확실히 좀 부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태양광은 올해 좀 다크호스라고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서야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역시 이제 그 트리거는 스페이스X와 XAI 합병이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를 현실화하려는 그런 이제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하고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주에 놓고 우주에서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본다면 지상 대비 20에서 3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면적 대비 발전량도 9배나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잠잠하던 태양광이 들쑥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여지가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 여기서는 태양광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네. 한번 강조드리는 게 물불을 가리면 안 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런 관점으로 에너지 섹터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력 쇼티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이라면 우리가 다 챙겨볼 법하다 말씀 주셨고 그러면 오늘 이 에너지 안에서의 유망주를 골라본다면 태양광 말고 또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이는 종목으로 좀 예를 들어본다면 SGC 에너지 같은 요게 이제 예전에 군장 에너지죠. 이제 군산하고 장항 쪽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방 이제 발전소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서해안 AI 고속도로 관련돼서 네. 충분히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내러티브 스토리가 갖다 붙는 이제 일종의 상상력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 실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싸한 논리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주가가 이렇게 잠잠하게 흘러가다가 최근 이번 주에 들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이제 비상 발전기에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인데 데이터 센터들이 중간에 정전이나 전력 공급이 약간 차질이 생겼을 때는 비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전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좀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제 이런 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라는 얘기가 좀 붙으면 다들 좀 상승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물불을 가려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더라도 태양광 쪽에 오히려 조금 시장의 선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설비, 아까 말씀드렸던 SGC 에너지나 GNC 에너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횡보 기간도 길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섹터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편승 효과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전시 효과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이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우리 이렇게 지붕 위에 달려 있는 이제 그런 태양광 패널을 위성으로 갖고 가서 쓴다, 뭐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실리콘 계열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화합물을 기반으로 이제 방열판, 지별판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일제히 다 올랐다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위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합물, 위성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는 참여 가능한 그런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좀 재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페로브스카이트의 좀 선도적인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이제 우주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네. 일정 부분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더해져서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종목 좀 선호에 대한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목들을 추려주셨습니다.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네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종목 중에 오늘 뭐 독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는 10% 가까운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SGC 에너지, 그리고 GNC 에너지, 유니테스트, 코오롱인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전주도 짧게 질문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원전 협력 이야기가 이제 미국과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전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볼 법하다라고 말씀 주셨던 기억 나는데 원전 안에서의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해놓고 그냥 볼까요? 네, 뭐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가장 뭐 정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비나텍이나 뭐 한국전력 계열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해외 수주가 나온다면 모든 뭐 핵심적인 기자재는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위주로 원전은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늘 이 원전에 관련된 질문 주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다 아우르고 있는 ETF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전력 기기까지도 이렇게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좀 ETF가 있기 때문에 종목 하나에 너무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저는 원전이야말로 가장 ETF로 대응하기 네. 좋은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로미터 삼아서 보시면 되겠고 어제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섰다가 오늘장에서 밀리거든요. 또 기회의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전 ETF까지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우리 정경민 팀장님의 또 이 관심 섹터 궁금합니다. 시장에 이렇게 밀릴 때 오히려 공격적인 접근하자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떤 섹터 매력 있을까요? 전 이제 물론 이제 위클리로도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뭐 오히려 좀 뭐 중기적인 흐름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좀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종목군이 저는 의료 로봇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우리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좀 개화가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의료 로봇은 일반적인 로봇 무슨 범용 로봇이 아니잖아요. 거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진입 장벽이 있고 특히나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 뭐 미국, 뭐 스위스, 독일 이런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면 감히 이제 도전해 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벽만 넘어가는 그런 좀 기업들이 좀 나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섹터다라고 좀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최고 강자는 뭐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3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20년 동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울거먹는 이제 그런 네. 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거의 모든 특허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좀 공룡으로 좀 커갔는데 이 기기들의 특허 만료가 거의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와 뭐 잘 아시는 존슨앤존슨스 같은 회사들이 로봇을 이제 뭐 인수를 하거나 혹은 이제 신규적으로 개발을 해서 진입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연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조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인구 구조상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수술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보다 더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외래 수술, 그러니까 외과 수술이죠. 이제 개복 수술이라고 하는데 뭐 소위 이제 복강경 수술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 시장도 소모품이 굉장히 한 번 쓴 거를 또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뭐 네.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을 때도 그거 뭐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사용하고는 소모가 되는 부분인데 이 시장도 연 한 20조 정도의 시장이고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20% 이상의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레드 오션입니다만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이런 로봇과 또 수술용 기자재의 선두 그룹은 크게 두 종목입니다. 리브스메드라는 종목이 있고 네. 잘 아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이제 뇌수술 로봇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시장을 잠식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외에 뭐 큐렉소나 WSI, 미래컴퍼니 이런 기업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승인, 뭐 미국으로 따지면 FDA,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약청 같은 이제 그런 승인을 얻은 그런 기업은 지금 고영과 리브스메드의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시장 침투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드디어 이제 일본의 진입 장벽을 뚫어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오늘 같이 좀 흔들리는 장에서도 좀 3% 4%대 네, 강세가 신고가 좀 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신고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이제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리브스메드입니다. 오늘 한 6% 정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복강경 수술 장비 전반적인 이제 네. 그런 제품을 만들고 또 로봇까지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한 2조 정도의 시가총액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한 10조 정도까지도 커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 좀 깊게 공부해 보실 만한 그런 가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말씀 주셨고 고영 굉장히 핫하네요. 오늘도 잘 갑니다. 신고가 부근이고 우리 팀장님의 탑픽으로는 리브스메드 12월에 상장을 한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IPO가 됐네요. 상장이 됐는데 자, 리브스메드까지 여러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 불세 대표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드립니다. 불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아쉽게도 어제보다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점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투심이 흔들리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최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인 게 맞습니다. 그냥 떨어지기만 해도 힘든데 다른 자산이 다 가는 와중에 코인만 안 가니까 상대적으로 더 힘든데 심지어 그 낙폭조차도 더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그 PPT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이 시장 공포 지수가 15입니다. 15. 그러니까 낮을수록 이제 시장에 더 공포가 많다라는 건데요. 빨갈수록 시장에 좀 과열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 구간에 있을 때는 언제가 됐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 저 왼쪽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왔고, 초록색 구간, 그러니까 공포에 질리면은 항상 시장이 급등이 나온다. 이거는 투자 격언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포 구간에 들어왔을 때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포 구간에 들어와도 한참을 더 횡보한다든지 아니면은 한참을 더 밑으로 내려 꽂은 다음에 올랐다라는 거를 우리는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해볼까, 이더리움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맞습니다. 중장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든지 혹은 지금 고점에 물려서 힘들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막연히 가만히 그냥 존버한다.
그냥 버틴다라고 하기에는 쉬운 시장이 아닌 게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큰 이유는 AI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론입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자, 어제도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 AI 시대가 현실이 됐잖아요. 이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야 되고, 그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연산을 하고, 그리고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관련 주들이 작년부터 최근까지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데이터 센터 이런 뭐 HBM이라든지 DRAM 이런 관련주들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가 AI가 현실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AI가 현실이 됐을 때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들이 갈 곳을 잃는다. 이제 AI가 현실이 되면 소프트웨어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지금 실제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AI가 활성화가 되면은 뭐 변호사도 필요 없고 뭐 세무사도 필요 없고 AI가 다 해준다. 프로그래밍도 필요 없다. 다 AI가 해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장 그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린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뭐 전력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막 저점에서 몇 배씩 올랐으니까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을 받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심하게 조정을 받고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도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계속 건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군사행동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드론을 격추하는 사건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트럼프가 정말 광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린란드 내놔라 하고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란의 그 석유, 전 세계 석유 패권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이란도 지금 건들고 있는 이제 군사행동까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2중고, 3중고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캐시어 씨,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됐죠.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의장이 된 건 아닌데, 지명이 됐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 캐리너 씨는 과거에 인터뷰를 보면은, 친암호화폐 의장인 거는 맞습니다. 과거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터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실제로 본인이 크립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투자한 회사는 뭐 안타깝게도 잘 안 돼가지고 요 크립토 스타트업에 투자한 거는 좀 손해를 보시기는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캐리너 씨 본인이 암호화폐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스탠스는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기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상황, 그전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 좋으려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거는 유동성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캐비너 씨가 들어오면은 지금처럼 화끈하게 유동성을 더 풀어주고 금리를 팍팍 내려주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지금 은이나 금 같은 그 안전자산에 많이 몰렸고요. 그전에 나스닥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국장도 조정을 받고 있죠. 국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쉬지 않고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위험 자산에도 속하지 못하고 안전 자산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어느 쪽 랠리에도 끼지 못한 채 그냥 갈팡질팡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패턴이 안 좋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5년 동안의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나스닥 차트 코스피 차트를 5년 동안 이렇게 선으로 그어본 거예요. 여기 파란 색깔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폭락장 나왔을 때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작년까지는 요 나스닥이나 코스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자산이었습니다. 작년 10월 10일까지는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 10일에 그 대규모 청산 사태 일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빠지고 있는 건데, 중간에 반등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탄하게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조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비교적 평탄하게 우상향을 했고 코스피가 굉장히 고무적이죠.
코스피는 요 몇 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새해 들어와서 작년 연말부터 새해 들어와서 정말 미칠 듯한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지금 딱 만나는 지점인데요. 지금 현재가. 근데 그동안에 5년 동안 상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65%, 그리고 코스피가 69%, 그리고 비트코인이 85%입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여전히 지금 5년 동안의 그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이랑 코스피보다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파란색 공간 있죠. 요 파란색이랑 노란색 사이에 이 공간을 에어 포켓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붕 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이 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있는 매물들이 충분히 소화가 된 다음에야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추가 하락의 여지가 더 많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그 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안타깝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가격은 맞지만 정기적으로는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훨씬 더 힘이 실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만 달러가 위태위태하고 이더리움도 2천 달러 깨지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깨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현재 더 높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을 하냐면, 자, 전 세계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의 평균 단가가 3,700달러인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이제 2,000달러 깨지면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하나로 20조 원 넘게 매집을 했어요. 20조 원 넘게 매집을 했는데 지금 요거 반토막 났으니까 현재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0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팔진 않았지만 비트마인도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힘드신 상황이 당연히 맞고요. 근데 그리고 또 요 청산된 10월 10일 이후에 엄청난 수익을 냈던 하락 포지션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던 고래조차도 최근에 반등을 기대하고 그 수익 낸 포지션을 모조리 상승에 베팅을 했지만 이 고래마저도 안타깝게 이더리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하나로 1조 원 넘게 투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래가 청산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래가 그 청산 가격이 2,200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2,200달러 그 부분에 갑자기 또 지갑을 새로 개설해가지고 3천만 불을 입금해서 하루 만에 그렇게 고래가 청산되자마자 바운스 타점이 나와서 하루 만에 이렇게 1,800만 불을 수익을 낸 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방향성은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의 방향성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하락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언젠간 상승하겠지만. 근데 계속 이렇게 상승하락 반복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고점에 물려가지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고래들조차도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빠져서 힘든다가 아니에요. 자,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 화면 여기 청산 금액 순위 나와 있는데 지금 10월 10일에 27조 원 하나로 약 30조 원 넘게 청산이 났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청산 사태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코인이 청산이 되면은 그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빠진 걸로 인해서 또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계속 빠지면서 하락의 낙폭이 과대가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밑에서 청산이 될 물량들이 뭐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1,800달러에서 1,600달러에도 청산될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5,000달러의 청산이 될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은 아직 청산이 더 돼야지 비로소 반등,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시그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처럼 그냥 가만히 물려서 내가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뭐 다른 알트코인들 매수하시고 그냥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업비트랑 빗더미실 거예요. 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여기 대놓고 광고했습니다. 하락장에도 수익 내세요. 빗썸도 마찬가지죠. 하락장에도 수익을 얻어요. 쉽게 말해서 공매도입니다. 자, 요 비트코인을 여기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억 원에 사가지고 1억 원에 공매도를 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빠지면은 2천만 원이 수익이 납니다. 즉 공매도를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를 일반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뭐 인버스 투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을 공매도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코인 시장 이렇게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여러분들이 코인 빌리기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하락장에도 하락 포지션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물려가지고 내가 막연하게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한 발 딱 떨어져서 냉정하게 보자고요.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물론 이 모든 거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단타 트레이딩을 필히 병행을 하셔야 되고, 이런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단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하락, 공매도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지금은 중장기로는 좋은 가격 맞죠. 어차피 비트코인 몇 년 뒤에는 20만 달러, 30만 달러 갈 거고요. 이더리움도 5천 달러, 만 달러, 2만 달러 갈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거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대내외 매크로적 상황도 좋지 못하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험 자산, 안전 자산 그 어느 축에도 키지 못한 채 하락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7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1억 원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천 달러가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탈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쇄청산, 그러니까 이탈을 하면서 그 강제청산이 되는 물량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 추가적으로 하락한 가격 때문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연쇄청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은 이런 과매도, 빠지는 와중에도 중간에 상승 타점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 고래가 단타 치는 그런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타 단기 상승 타점을 볼 수도 있겠고, 이런 공매도 포지션으로 하락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방법, 저희 팀방에서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들어오시면 다 알 수 있고요. 지금 제 얼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카메라 꺼내셔가지고 QR코드 사진으로 찍으시고요. 그 링크 뜨면은 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그 메신저 창이 열리면은 방송 잘 봤습니다. 저도 단타처럼 수익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팀방으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쉽지 않은 힘든 코인 시장 분위기입니다. 막연하게 물려있지 마시고 발빠르게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불세 대표님과 그 대처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5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6만 달러, 6만 5천 달러 위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10월 10일 날 이날 엄청나게 많은 금액, 하나로 약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고, 그 반등을 하지 못한 채 재차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연쇄청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만 달러가 깨지면 6만 5천 달러에도 청산 금액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추세적으로는 하락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자, 3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장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분봉으로 가지고 와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장이 맞아요. 계속 빠지기는 합니다. 이거 15분 봉인데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는 와중에도, 자, 이 200일선이 쭉쭉 빠지는 와중에도 200일선 근처에서는 하락이 나오지만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단기 반등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200일선 근처까지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기서 다시 돌파를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여기서 재차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규칙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200일선 근처에서 하락장, 단기적으로 하락장이기 때문에 200일선 근처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포지션이 좀 수익 낼 가능성이 높고, 많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짧게 상승 포지션, 이런 식으로 단타 트레이딩을 꼭 병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방법은 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메신저 창이 쓸 거예요. 그 메신저에다가
방송 잘 봤습니다. 저도 단타 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시장에서 살아남고 꼭 크게 수익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 팀방으로 저희가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단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풀세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더리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더리움 역시나 지금 2,100달러 선이 위협받으면서 패닉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지금 관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장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미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하락장이 맞습니다. 이미 기술적 지지선이 2,300달러도 깨졌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청산이 한번 시작되면은 1,800달러에서 한번, 1,600달러에서 한번. 원래 하락이 가속화되는 이유가 제가 그 강제 청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버리지 시장에. 그럼 그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우리가 가만히 물려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공매도, 아까 그 코인 빌리기 기능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업비트나 빗썸에서. 그런 거 공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중간중간 반등을 합니다. 그냥 쭉쭉, 미끄럼틀처럼 쭉 빠지는 것과 맞기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이렇게 쭉 빠지다가 돌파 시도가 나오고 쭉 빠지다가 돌파 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빠질 때는 그냥 여러분들 공매도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빠졌다 싶을 때는 여기 과매도 구간이 표시가 됩니다. 보조지표에. 이럴 때는 장기적으로도 200일선 근처 돌파 시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에 가만히 물려서 기다리시기보다는 현명하게 내가 지금 단타로 시장에서 꼭 살아남고 언제 올지 모르는 불장이 왔을 때 내가 시장에 살아남아서 크게 수익을 내자. 이 관점을 잊지 마시고요. 팀방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그 모멘텀이라든지 고래들 그리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전부 다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텔레그램 통해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코인 투자하신 분들 마음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불세 대표님과 함께하면은 그 힘을 좀 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그 팀방 계속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팀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막연히 막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타점,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선이고 과매도 구간이니까 상승 포지션을 보기에 좋은 타점이다.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장중에 큰 방향성,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니까 공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하락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짧게 상승을 보자. 아까 고래가 그 강제 청산 당하는 고래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크게 몇백억의 수익을 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밑에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이 감사 인사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물려가지고 물렸는데 어떡하지 언젠가 오르겠지 그러고 희망 고문 갖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물론 오를 겁니다. 오를 건데 그게 몇 개월 뒤에 오를지 몇 년 뒤에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살아남으시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타 트레이딩을 꼭 병행을 하셔야 되고 이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래 투자자들, 슈퍼리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리치들처럼 돈을 벌려면 꼭 이 단타 트레이딩을 병행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나중에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처참하게 많이 내려왔을 때 그때 바닥에서 정말 큰 물량을 사신다면 그때 그 다음 불장 때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코인으로 돈을 번 모든 투자자들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메커니즘 안에서 이루어낸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고 계시기보다는 꼭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 활용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제 얼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카메라 꺼내셔가지고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저희 메신저 창이 뜹니다. 이 메신저 창에 그 팀방 입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단타 수익 내고 싶습니다.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메신저 창 뜨면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단타 트레이딩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저 공매도 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본인의 염원을 담아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아직은 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팀방 입장을 받고 있는데 자리가 꽉 차면 안타깝게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입니다. 나중에 회비 넣어라 이런 말 안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어려운 시장에 수익 많이 꼭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 하락세가 역력한 지금 불세 대표님이 가장 절실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QR코드 타고 홍보방, 정보방 들어오셔서 우리 단타 트레이닝 전략들 다 챙겨가 보시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빅데이터를 압축해 오늘의 마감 공략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냐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 오늘 우리 시장 진단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듣게 됐네요. 자, 오늘 시장이 너무 암울해서요. 그렇지만 우리 쌤은 유동성을 믿고 공격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죠? 네. 풀어주세요. 오늘의 시황이요. 일단 오늘 시장이 빠졌던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버블론이 대두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버블론이 나왔던 거는 지난 1월 29일 날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보시면 미국 시장 역시도 마이크론이라든가 AMD라든가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향후 이제 매출액이 컨센서스보다 적겠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부분, 이 부분이 커지면서 이제 4% 이상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요즘 들어 놀라는 부분이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5조 6,700억을 매도해 하루에. 보면 최근 이런 당일 매도는 제가 그렇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같은 맥락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동안 매수해서 오늘 매도로 나섰지만 지금 결국에는 금융투자라든가 ETF 연계된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 반도체가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난 2일이었었죠. 주가가 5%당 급락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자, 5% 급락의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4,890선에서 지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 쪽 이날 4,930포인트대까지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하루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이런 어지러운 시장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유동성. 돈의 힘이다. 네. 항상 증시에 유입되는 유동성의 IQ는 10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AI의 버블은 일단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돼요. 하지만 급락, 오늘 같은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것은 결국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계속 연말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우리가 반도체를 접근하는 것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매년 500조를 지금 이제 500조 가까운 자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본격적인 발주 실적은 올 1분기 안부터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 실적 개선이 반도체들의 조정은 일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 미국 시장 역시도 기술주들,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지만 결국에 일라이 릴리라든가 암젠이라든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실적이라든가 전통 무량주들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기술주들이 잠깐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실적 호전이라든가 저평가라든가 그동안 조정받았던 섹터가 다시 부각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제부터 보면 국내 주식도 역시도 자산 가치가 우량한 뭐 삼표 시멘트라든가 그다음에 신도리코라든가 그다음에 대성산업 이런 것들이 같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실적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들이 일어나지만 네. 결국에 항상 강조해드렸던 지수 코스피 5,500, 코스닥 3,000을 이끌어갈 것은 반도체와 로봇과 바이오와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 메인이다. 그러면 메인이 쉬면 그 다음 따라가는 것들이 전력 설비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그 본 메인 섹터를 쉴 때 흘러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종목 간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지난 2월 2일 날 급락도 보였지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났죠.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도 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5조 7천억이 빠졌지만 여전히 106조 가까운 자금이 네. 증시에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건 주식형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적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든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 금요일 날 지금 90달 다 되시는 내 고모님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계좌를 개설해야 되느냐. 네. 당신은 평생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과열인 것 같다. 내심 짐작. 똑같이 이제 공개방에도 전략가를 그런 걸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강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보는 거는 유동성이다. 지금 주식형 같은 경우도 보면 8조 2천억 유입되면서 이미 142조 가까이 육박하고 특히 이제 집나 같은 마켓머니 펀드예요. 네. 전단체 시장은 월말 결제 자금 수요 때문에 지난 1월 31일 11조 3천억이 빠져나갔지만 이미 2월 3일에서는 6조 4천억 가까이 유입됐죠. 그러면 이제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반도체는 AI 버블로 해서 쉬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추세는 살아있다. 네. 그럼 반도체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지난 목요일 날 뭐 원익 IPS라든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장중 15%까지 빠졌다 꼬리를 길게 만들었잖아요. 반도체는 거기서 기다리라고 항상 강조드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빠지고 만약에 내일 빠진다면 그 가격은 반도체 매수할 타이밍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다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추세 아직까지 견조하다. 그리고 정 불안하면 우리는 유동성만 확인해 보자. 겁내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원체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 유동성의 힘을 믿고 시장을 바라보자 누누이 말씀 주고 계신데 그렇다 보니 시장이 빠져도 그 하방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봐야 된다. 적극적인 수익 추구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다녀쌤의 종목도 AS 통해서 전략을 추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쌤 3천당 제약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특징주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의 종목인데요. 지금 10분 넘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 주실 거예요?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들이 쉬어가기 때문에 네.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섹터들, 개별 이슈라든가 개별 테마주들을 이제 보면 좋겠는데 저는 그 중에서 재건 섹터를 지금 한번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재건. 화요일에 강했었던 네, 기억이요. 화요일 날 강했고 그런데 네. 이제 뭐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치적이 이게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종전을 계속하는 게 트럼프 욕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푸틴이나 그다음에 시진핑이나 김정은을 닮아가고 싶은 독재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나왔던 부분이 오늘 같은 새벽에 기사 나왔던 부분이 트럼프와 시진핑과 얘기 잘하고 있어. 네. 대만 문제라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이란 문제까지도 잘 될 거야. 잘 얘기가 됐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정치, 경제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도 이제 한계치가 다다랐다라는 거고요. 지금 명분은 돈바스를 포함해서 이제 점령지를 달라고 하는 게 푸틴의 요구고, 그 다음에 젤런스키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 안 된다. 여기서 이제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젤런스키 입장에서 딱히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종전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AI 버블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종전이 되면 새로운 재건 시장이 열리죠. 1270조라고 해요. 일단 1차 재건 비용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보면 건설이라든가 전력설 인프라든가 이런 쪽들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 모멘텀이 인공지능이었다라면 이제는 재건 이것이 다시 지수를 밀어 올리는 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건주들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재건주에서 보면 조립식 그 패널 주택이죠. NRB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기계 같은 경우가 오늘 대동기어도 급등 나왔고요. 대동기어도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다시 보면 현대 에버다임 역시도 급등 갖다 되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긴 음봉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특히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눈여겨보고 매수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거는 현대건설기계예요. HD 현대건설기계인데 HD 건설기계는 이미 HD 현대인프라와 합병을 통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나 수익성 측면들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보면 HD 건설기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올 1월 달부터 오늘 현재까지 보면 매집 주체가 명확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모건 스탠리는 81만 주로 매수 거래했는데 현재 36만 주 순매수면 대략적으로 매집률이 40%가 넘거든요. 얘들의 단가가 11만 7,700원이에요. 지금 가격 수준이고, 메리츠 역시도 59만 주를 매수 거래했는데 17만 주가 순매수라면 이것도 30% 매집률이고, 뭐 미래에셋은 아니고 멸치 똑같죠.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매집주체 있죠. 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누가 사는지를 보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하고 있지만 이미 1월 말부터 매수했던 수량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투신들이라든가 사모펀드 역시 매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실적을 보잖아요. 지금 HD 건설 기계를 보면 실적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재건템이지만, 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2026년, 2027년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도 재건주들이 쉬어가고 있지만 이 대량 거래 평균 가격을 12만 6천 원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들, 실적 호전. 그렇다면 일단 실적만 가지고 보면 저는 이거는 19만 원까지는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듣기 반가운 소식으로 재건, 종전이 된다. 그러면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 저는 3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재건주들 그중에서 실적 개선이 되는 것들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특징 섹터로 재건 섹터 살펴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압축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고 대표적으로는 HD 현대건설 기계를 체크해 주셨네요. 주가도 좀 조용하게 잘 갔어요. 네. 신고가 부근인데 앞으로 계속 살펴보자. 19만 부근까지도 우리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다냐쌤의 종목 AS를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보겠습니다. 자, 삼천당제약은 진짜 천당 갔어요, 주가가. 네. 어제도 신고가 갔고. 근데 오늘 장에선 밀립니다만 뭐 원체 많이 갔었다 보니 오늘의 하락은 그렇죠. 뭐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제가 이제 2월 1일 날도 이제 방송 있는 줄 알고 네. 우리 작가님한테 삼천당제약 목표 주가 60만 원, 70만 원으로 이제 올립니다. 60만 원을 올립니다 했는데 쌤 목요일 날 스튜디오 나오시라고 오늘 안 하셔도 돼요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자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당뇨 치료, 경구행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비만 치료제 특허가 만기가 이제 도래하죠. 네, 위고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천당제약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제조 원가를 7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제네릭을 그렇죠. 통해서요? 그러면 일단은 경구용에다가 복약의 간편성과 가격의 경제성 이런 것들 보면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거는 일본의 다이치 산교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근데 삼천당제약의 메인은 이 비만 치료제도 비만 치료제지만 황반변성 치료제 이 부분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신규 파이프라인 쪽에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1일 날 방송 준비하면서 이거 60만 원 올릴게 했는데 59만 원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반도체 쪽들이 쉬어가면 다시 갈 수 있는데 59만 원 갔다가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매도 의견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목표가를 한 번 더 올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네. 1차적으로 저는 삼천당제약은 47만 9천 원을 지켜주면 네. 2월 1일 날 우리 작가님한테 보냈던 자료는 60만 원이었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70만 원을 더 올려주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 이전이라든가 경구용 치료제 개발 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오늘도 크게 흔들리지만 돈이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금융투자가 매수하면서 삼천당제약 주가를 올렸거든요. 네. 이 금융투자자가 뭐냐면 제약바이오 ETF예요. 그러면 삼천당제약의 주가를 일으켰던 거는 제약바이오 ETF인데 ETF 자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삼천당제약은 제가 이제 60만 원을 이제 제시했는데 오늘은 빠진 김에 저는 거꾸로 한번 열고를 해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7만 9천 원 지켜주면 저는 70만 원까지 도전할 거고 47만 9천 원을 깨면 일단 매도하고 네. 다시 35만 원 부근에서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우리 수익이 250% 넘어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받았는데요. 이때 가격이 2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한 18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어제 6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었고 우리 목표가 이번에 또 올려서 70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47만 9천 원이 지켜져야 된다 말씀 주셨고 만약에 안 지켜지면 저희 35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자 말씀을 주신 거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여러분 추가적으로 욕심 더 낼 수 있는 자리이니까요. 우리 다냐쌤 정보방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QR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카메라 열고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인데 에이프릴 바이오도 대단하네요. 신고가 어제 이 삼천당 제약과 손잡고 찍었습니다. 우리 수익은 237% 넘어갔는데 자, 이 종목도 욕심낼까요? 욕심내요. 저 이것도 공교롭게 네. 똑같아 2일 날 원고에다가 작가님 에이프릴 바이오 목표 주가 6만 원 아닙니다. 8만 5천 원 올립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삼천대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네. 이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저는 이제 다시 목표 주가를 2월 1일에 8만 5천 원으로 제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덴마크의 룬드백에 그 납품했고 유한양에 납품했는 실적, 로열티 실적이 이제 좋아져요. 특히 미국의 이제 그 파트너죠. 에브몬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자, 지금 이게 기술 이전 신약 개발 임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보면 누가 사는지 보면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가 매수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공교롭게도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동종 경쟁업계에 있는 나스닥 상장 기업 피어 테라피틱스 대비 25%밖에 안 된다. 현저하게 저평가다. 네.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저평가됐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파 플랫폼이 약물 전달 시스템 이 부분이 굉장히 잠재적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최소 1조 1,000억을 이제 그 제시하면서 다른 파이프라인 역시도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어제 이제 1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한국증권보다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도 8만 5천 원을 제시했는데 네. 한국증권은 어제 10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왜 그러냐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요. 당연히 실적 호전 당연히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누가 사는지를 보면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이 지금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 역시도 매집 주체가 짱짱하게 남아 있죠. 모건 스탠리가 32만 주 지난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32만 주를 매수했는데 현재 17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매집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건 스탠리는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멸치죠. 멸치는 27만 주 사가지고 12만 주예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40% 가까이 매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창구를 보더라도 매집이 지속적으로 있고 매집한 주체들이 매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들어오고 있다라면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조정 양호하다. 그럼 저는 더 빠진다면 6만 원이면 이거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8만 5천 원 간다면 결국 이것도 40% 가까운 수익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수익 어렵게 포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수익을 지켜라. 보이지 않는 거 따라다니냐고 힘들지 마시고 네. 눈에 쏙 들어오는 거 보면 이거는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237% 수익 중인데 6만 원으로 내려왔을 때 들어간다면 우리의 목표가 8만 5천 원으로 가게 됐을 때 그때 수익이 40% 간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이십니다. 쌤 욕심쟁이시네요. 수익 우리 300% 이상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를 이제 받아볼 시간인데 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제 다른 견해로 왔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반도체는 이제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신 분도 있고 여전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반도체 아직 좋다.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2027년까지는 반도체는 끌고 가보자라고 항상 그렇게 강조드리는데 하나마이크론이에요. 하나마이크론 보면 오늘은 이제 버블론, 인공지능 버블론 때문에 반도체들이 다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 뭐냐면 흔들릴 때는 시장의 유동성과 실적을 보고 우리가 위안을 삼자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자, 이걸 보면 안 살 수가 없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지금 원익 IPS하고 비교하더라도
하나마이크론은 현재의 저평가인데 자, 실적을 보면 자, 25년 같은 경우는 약 40% 영업이익 증가했어요. 근데 무려 2026년 올해는 예상이 82%예요. 그럼 주가가 안 갈까요? 더 가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27년까지 보면 38% 증가가 돼요. 그러면 최근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ETF에서 기관이 계속 사고 들어오는데 이 산 주체가 어디냐면 삼성자산운용이에요. 네. 355만 주를 매수해서 5% 지분 신고를 했거든요. 요즘 뭐 삼성이 산다 그러면 다 올라가요. 뭐 고용도 마찬가지고 누리호메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실적이 좋죠. 그러면서 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2월 10일 날 TSMC 1월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2월 11일 날은 세미콘 코리아 반도체 관련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지금 싸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9일 바닥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거는 33,000원부터 현재까지 매수하자. 손절은 36,900원 이탈을 보시고 목표가는 신고가 도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유동성의 힘을 믿고 시장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분위기가 조금은 아쉬웠으나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녀쌤의 공략주로 하나마이크론 받았는데요. 목표가 45,000원으로 잡겠고요. 손절가를 31,000원으로 매수가는 32,500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꾸준히 모아가기 전략 쌤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 주고 계시죠? 많은 이야기는 안 드리고요. 일정하고 네. 전략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구간인데요. 이럴 때 우리 다녀쌤과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2월 장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녀쌤과는 우리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이 깊었죠. 우리 개인들의 순매수가 강력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은 8조 원이 넘는 이 폭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마감 시보 듣고 돌아와서 우리 김정엽 전문가는 아니고요. 오늘은 박재호 전문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실지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AMD를 필두로 기술주들의 급락이 야기가 됐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도 이 후폭풍을 받아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오늘의 마감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지수 들어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3% 구간에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3.8%의 약세로 5,162포인트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3.5%의 하락 1,100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재차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는 구간에서 1,460원으로의 진입을 오늘 10원가량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결국 오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거셌습니다. 자, 현선물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일제히 다 팔자를 보여줬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무려 5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기관도 2조 넘게 팔았고요. 개인들의 폭풍 순매수, 지난 월요일에 시장 급락했을 때 이때도 개인들이 강력한 저가 매수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때 베팅 금액이 5조 5천억 원이었었는데요. 오늘 개인들은 무려 6조 6천억 원 이 시간 매수 보여집니다. 장중에는 8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의 순매수, 현재 8,900억 원의 매수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2,800억 원, 기관이 5,200억 원의 팔자를 보였고요. 역시 오늘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1월 들어와서부터 이 거센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선물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거셌네요. 현재 1조 6천억 원의 매물 출회 확인되고요. 기관의 2조 6천억 원의 순매수도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보실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오늘 골이 깊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8%의 약세로 16만 원 선을 벗어난 채로 정규장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6%의 약세, 오늘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를 해갔네요. 결국에 SK하이닉스 오늘 85만 원 선 장중 내내 지지력 테스트 보여주다가 결국 이탈했습니다. 84만 원 선으로 내려갔고요. 현대차가 3%의 약세, 최근에 50만 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자리인데 48만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 따라서 갔고요. 어제 강했었던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랠리가 펼쳐졌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LG엔솔은 2% 가까운 하락이고요. 그래도 장중 낙폭을 줄여낸 채 오늘 LG엔솔은 마감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의 종목들의 분위기도 오늘은 다소 칙칙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SK스퀘어가 6% 밀렸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 그리고 원전주 최근에 마스가 그리고 마누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아올랐었지만 오늘장에서 10만 원을 바라보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6%의 급락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됐네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마찬가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E 시총 1, 2위죠. 4% 나란히 하락이었고요. 알테오젠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 40만 원도 벗어났습니다. 37만 원 선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고 로봇주도 오늘 전방위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역력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삼천당제약 어제 신고가, 앞서 우리 다녀쌤과 함께 체크해봤었는데요. 삼천당제약으로는 계속해서 메이저 주체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만 오늘장에선 7%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분위기가 어려웠는데요. 결국에 코오롱 티슈진 오늘장에서 상승을 보여주다가 약세로 전환이 됐네요. ABL 바이오도 어제 신고가 오늘장에서 밀렸고요. 리노공업 2%, HLB, 리가켄 바이오 4 내지 1% 수준의 하락으로 오늘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목요일장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확실히 2월 들어와서 시장의 난이도가 꽤 높아진 흐름인데요. 지금 남은 시간 우리 내 돈 지키기, 그리고 수익 극대화 좀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남은 시간 우리 박재호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의 잠재 유망주를 발굴해보는 내일장 리서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박재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하락세가 역력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내일장 어떤 힌트 찾아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미 증시에서 일단 AI발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충격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AI 쪽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약 한 4년 전쯤일 겁니다. 아마 논문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AI 연산 장치에 있어서 이제 초고속 메모리 장치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서 HBM 대신 일반적인 DRAM, 그 당시에는 DDR4로 일단은 논문을 작성을 했었고 또 그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 시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여 전쯤에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장비를 크게 공급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어쨌든 효율을 좀 끌어올려서 AI 연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HBM 대신 DRAM만으로도 AI 연산 작업이 능히 가능하다. 물론 HBM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일단 지금 현재 기술주, 특히 AI 버블 또는 AI 섹터라고 불리면서 지금껏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반도체라든지 또는 CPU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종목군들이 이제 동반 약세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나스닥 움직임을 사실상 좀 극한으로 좀 밀어붙이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 AMD죠.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여타 회사들처럼 지금 현재 AI 섹터와 관련돼서 어찌 본다면 시장 지배력이 그리 크질 않습니다. 전체 시장 지배력을 놓고 보더라도 채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AI와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파일을 넓혀가겠지만은 현재로서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데 일단 AMD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사실상 폭락 수준으로 일단은 하락을 좀 하게 되면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기타 등등의 좀 AI와 관련돼서 지금껏 사업을 진행해 왔거나 좀 투자를 사실상 뭐 조단위, 뭐 심지어는 경단위까지 했던 기업들이 이제 모조리 약세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더 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그 당시에 소위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리웠었던 그 당시에 수급 이상으로 상당히 좀 대규모의 개인 순매수가 좀 발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뭐 8조 3천억 원, 코스닥 기준으로는 1조 1천억 원,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도 물량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중대형주 위주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이 사실상 어떤 투매급으로 매도 물량을 던지진 않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매도에 걸어놓고 그리고 하락을 시키면서 체결되는 물량들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로 좀 돌이켜 본다라면 한 10여 년 전쯤 될 것입니다. 10여 년 전쯤에 이제 코스피가 1900대에서 2000포인트대로 넘어갈 때 그 진폭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시간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한 7, 8년, 길게 본다면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완연하게 이제 코스피는 2000포인트 시대로 도래하였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크게 좀 소요가 되었었는데 이번 경우도 좀 그와 마찬가지로서 일단 5000포인트대에서 좀 진폭 또는 변동성을 상당히 좀 크게 키워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지수만 놓고 보게 된다면 5,0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시 약세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또 반등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최종적으로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특히나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대형주들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코스피가 뭐 오늘과 같이 이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움직임, 뭐 하루 이틀 정도 보여준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진단해 주셨는데요. 코스피 5,000선 안착하는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특징주는 어느 쪽으로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닉스 지금 현재 어찌 본다면 창사 이래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수많은 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제 거쳐왔지만 최단 시간 내에 최단 어떤 영업이익과 매출을 정말 폭증하고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도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불안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일단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디램 가격 놓고 보았을 때 디램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고 있고 그리고 재고량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산량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수율 좋은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생산 라인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 디램 생산 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HBM 생산 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되었든 SK 하이닉스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는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가 최종적으로 완공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생산 효율이 100%에 달할 때쯤 아마도 정상적인 디램 공급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당분간 SK 하이닉스 또는 뭐 삼성전자 현재 뭐 HBM을 주축으로 해서 눈껏 상승세를 이어왔었던 종목군들은 일시적으로 약세 하락 움직임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아예 점철되거나 아니면 아예 비추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상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개인들의 매수세는 항상 뭐 260만 주 또는 220만 주 또는 100만 주 이런 식의 강한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송구하지만 개인들이 SK하이닉스가 3%, 5% 반등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제와 같은 모습 말 그대로 매수했던 물량을 그대로 뭐 차익 실현을 하건 좀 비중 축소를 하건 그에 따른 대응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개인들의 순매수세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다만 외인과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150만 주, 160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3일 이상 연속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주가가 다소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변동성만 보여주면서 횡보를 아주 지루하게 보여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하루 이틀 내에 매도세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SK하이닉스 짚어주셨는데요. 수급적인 측면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쪽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으십니다. 근데 2차 전지 하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과대 낙폭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들 보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또는 LNF, 포스코 퓨처엠 이와 같은 종목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다만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국내에서 최초로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 양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수원 삼성 SDI 쪽에서 S라인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일럿 설비를 약 한 3,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샘플 테스트에 들어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빠르면 올해 4분기쯤에는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가능성 또한 함께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한다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좀 저렴하니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는 ESS 쪽으로 많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LFP보다는 이제 하이니켈 쪽 또는 이제 NCM 또는 NCA 이쪽의 양극재를 활용한 2차 전지에 좀 주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이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매출이 갑자기 급반전한 상황은 좀 발생하기 어렵다. 다만 전고체 그리고 그 전고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라든지 기존의 전기차의 에너지 밀도를 높인 즉 주행 거리를 훨씬 더 늘린 2배, 3배 가까이 늘린 그런 상황이 좀 오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삼성 SDI의 어떤 반응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현대차에 공급하게 될 전고체 배터리 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 대형주 대비 낙폭을 상당히 좀 줄이고 오히려 기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외인의 어떤 수급까지도 유입된 것으로 보아서는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그리고 직전 고점도 돌파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짚어주셨는데요. 삼성 SDI였습니다.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박재우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 중에 지금 SFA 반도체가 추천한 이후에 32%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 안에서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도 될까요? 자, SFA 반도체는 일단은 반도체 패키징 쪽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상장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거래량이 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상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많은 소부장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SFA 반도체는 지금 현재 시점 구간 놓고 본다면 앞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1월 30일 대략 4,600만 주 가까이 발생했었고 그 직전에도 3,8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금액으로 친다라면은 사실상 수천억 원대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해당 가격에서 지금 현재 눌린 구간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략적으로 6,500원대 가격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재차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빅2죠 삼성전자 등 SK하이닉스 등 이 두 종목의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이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SFA 반도체도 추가적으로 6,500원 선까지의 눌림 조정 이후 지지가 확인된다라면 다시 한번 재차 정고점 돌파도 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6,500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반도체 단이 좀 흔들리면서 낙폭이 조금 생겼습니다. 자, 이 종목 내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지금 현 구간까지는 최소 대략적으로 3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무료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종목만으로도 적잖은 수익을 내셨을 텐데, 오늘 7% 이상의 약세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대다수 종목군들이 이런 어떤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던 상황인지라 그래도 5일선을 이탈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수익을 최소 10%, 20%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그래도 내일 또는 그 다음 날까지는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약세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양봉이라든지 또는 오늘의 저점이라고 본다라면 43,350원인데 이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오히려 지지 반대 또는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까지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리서치 탑픽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힌트를 좀 먼저 드린다면 2차 전지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2차 전지도 다 똑같은 2차 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분히 상승세를 앞으로 보여줄 종목이 있고, 또 시장에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어떤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고, 또 세계 최초로 무언가를 생산할 가능성도 매우 넓혀놓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최근에 실적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최소 3기 이상씩 생겨나고 있는데, 이 전력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도 기존의 UPS라든지 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ESS 외에 BBS라고 해서 실제 서버단에 장착되는 배터리 백업 유닛을 일단 생산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테슬라, 메가팩의 공급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고, 이 또한 기정사실화되게 된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새롭게 지금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서도 BMW라든지 또는 현대차라든지 기타 등등 초대형 기업들에게도 지금 현재 해당 물품에 대해서도 이제 공급 계약을 맺고, 또 더 나아서 추가 계약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궁금해하시거나 조금 빨리 어떤 종목인지 좀 알고 싶다 하신다라면, 지금 바로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은 종목을 보셔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라면 지금 바로 좀 안내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각 종목별로 작게는 10%, 많게는 50% 넘는 수익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SPG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 기준으로 안내드린 이후 현재 시점까지 2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 헤매고 어떠한 종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셔서 앞서 안내드린 지금 현재 힌트를 드린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직접 참여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박재우 전문가님도 2차 전지 보고 계시네요. 내일 금요일장에 보셔야 할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정보방 입장하셔서 박재우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파이널 리서치도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너무나 좀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긍정적인 뷰도 꽤나 많습니다. 오히려 이 유동성의 힘을 빌려서 지금의 저가 매수세 나서 봐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텐데 파이널 리서치 통해서 이 고민들 해결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통해서도요. 또 2월에 남은 시간들 전략 짜볼 테니까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들썩
인사이트 경제TV 이어지는 시간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내일 2시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